자, 오늘이 8월 14일 광복절 전날입니다. 오늘은 대칭 함수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대칭 함수. 많아요, 종류가. 일단은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는 a 대칭, 그 다음에 a, b 대칭 네 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 네 가지를 좀 쓰시면 돼요. 쌤이 이제 프린트 드리고 보시면 첫 번째 장에 비어 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장도 비어 있습니다. 꽉꽉 채울 거예요. 꽉꽉 채워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적으시고요. 그 뒤에 있는 문제 20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다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못 풀 수도 있는데 못 풀게 되면 클리닉 시간을 여러분들 쓰셔가지고 클리닉 시간에 요거 마저 다 푸신 다음에 쌤이 그 뒤에 빠른 답을 달아놨을 거예요. 빠른 답 한번 있나 확인해 보시면 맨 뒤에 빠른 답 있죠? 채점까지 하시고 가세요. 오늘 채점까지 하시고 질문만 모아서 수요일날 갖고 와서 질문합니다. 콜? 오케이, 좋습니다. 대칭 함수 1번 우함수. 이름도 배워가는 거예요. 우함수. 영어로는 even입니다. even 펑션입니다. even 펑션. even만 쓸게요. 펑션을 뺄게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우함수. 처음 들어보나?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함수. 자, 얘는 어떤 함수냐면 좀 되게 특이한 함수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예요. 자체적으로 y축 대칭이 되는 함수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예요. 그런 함수가 있나요? 네, 많죠. 많습니다. 여기 한 칸을 비워두시고요. 자,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거 한 칸 비워두세요. 한 칸.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빨간색으로 이따 쓸 거거든. y는 x 제곱 어떻습니까? 그죠? 그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y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림을 다 그리면 너무 좁아질 것 같아서 그냥 식만 쓸 거예요. 상상하세요. y 제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y축 대칭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자, 이것도 되나요? 그럼 y는 2x의 제곱. 요것도 되죠, 그죠? 숫자가 곱해진다고 해서 개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y축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뾰족해질 겁니다, 그죠?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뒤집히기만 하지 y축에 대해 대칭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런 x 제곱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우함수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y는 3 같은 거예요. y는 3.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y축이 이렇게 있죠, 그죠? y축에 대해서 얘네들이 포개집니다. 딱 포개면 포개집니다. y는 그러면 뭐도 있을까요? 마이너스 5 같은 것도 다 되겠죠. 이런 종류들을 통으로 우리 뭐라고 써볼까요? y는 c 해서 상수함수라고 있습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우함수입니다. 됐죠? 그 밖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x의 4승. 여러분들 뭐 x의 4승 하면서 그려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x의 6승. 대충 감 잡으셨나요? y는 x의 2n입니다. n이 자연수예요. 이런 애들은 다 우함수예요. 짝수차라고 하죠. 짝수차.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제 짝수차 함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짝수차수 함수. 짝수차수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짝수차수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네들 더한 것도 됩니다. 우함수끼리 더한 이런 애도 돼요. 요런 애도 우함수입니다. 적어주세요. 신기합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 그럼 종류를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외울 건 없어요. 짝수 차수로만 더해주고 빼주면 다 걔네들 우함수가 될 수 있어요.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상수는 짝수 차수가 아니잖아요. 0차죠, 0차. 0도 짝수예요. 고등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0도 짝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수함수도 그냥 다 짝수 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y는 절대값 x 이런 것들은 하나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절대값 들어가는 함수는 다 우함수는 아니고 절대값 x는 우함수입니다. 절대값 x 빼기 1은 우함수가 아니에요. 얘만 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함수 되게 특징 있는 함수라
얘네들이 뭐 이것저것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애들이 몇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이 공통으로 만족되는 성질 딱 하나 있습니다. 우함수는요, 요 성질을 무조건 만족하고요. 우함수만 이 성질 만족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을 때 그냥 fx랑 같으면 무조건 우함수입니다.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f의 x 때랑 같으면 우함수인 거예요. 요 조건이 가장 우함수를 드러내는, 가장 극명하게 우함수를 표현해주는 식입니다. 요 식 암기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와야 되냐면 우함수면 이거예요. 이거면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이거고 이거는 우함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우함수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만 적어주시면 돼요. 왼쪽에만. 기함수 가보겠습니다. 우함수, 기함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기함수. 완전 반대는 아니고. 자, y축 대칭을 했었죠? 기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오드 펑션이라고 해요. 오드 펑션. 영어로는 오드 펑션. 기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예요. 함수 자체가 그냥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함수. 차수는 홀수 차수예요. 홀수 차수. 그리고 여기 들어간 식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요. 자, 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원점 대칭인 함수, 그렇죠? 네. y는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점 대칭이 되죠. 그럼 얘도 될까요? y는 3x 같은 거요? 물론 되죠. y는 마이너스 x 어떻습니까? 얘도 역시 원점 대칭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1차밖에 없어요. 3차 아직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홀수 차수라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차, 5차 이런 애들 다 기함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y는 x의 2n-1. 얘가 n은 자연수입니다. 이런 차수들은 전부 다 기함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기함수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도 기함수가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드리면 요런 거 기함수입니다. 요런 거, 이거 좀 어렵죠? 요것도 근데 기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요런 게 기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기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 특별한 성질은 바로 뭐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넣나 그냥 두나 그것이 같으면 우함수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이나 fx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게 서로 같다. 요거는 이제 기함수 같아요. 기함수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빨리 암기하세요. 이거면 기함수, 기함수는 이거, 이거는 기함수, 이거는 기함수는 이거. 그리고 원점 대칭, y축 대칭 두 개밖에 없습니다. 쌤, 그럼 대칭 함수 중에 1번 우함수 y축 대칭 했으니까 2번 기함수 했으니까 원점 대칭 했으니까 3번 해가지고 뭐 무슨 함수 해가지고 x축 대칭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제 팁이에요. x축 대칭 함수는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는 건 함수가 아니에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는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x축 대칭 함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근데 이건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하잖아요. 그죠?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만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 읽어주세요. y축 대칭 되는 함수는 다 같이 우함수. 자, y축 대칭 우함수. 안 따라 읽어. 자, y축 대칭 에이. 자, y축 대칭은 우함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y축 대칭은 원점 대칭은 기함수는 우함수는 됐나요?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안 헷갈릴 것 같아, 나중에 되면. 언제 헷갈리면 팁 하나 알려드릴게. 우함수 이렇게 써봐. 우라고 써봐. 크게 써봐. 그러면은 우함수는 자 여기 축 하나 이렇게 그려봐. 이거에 대해 대칭 되냐 안 되냐? 이 축에 대해 대칭이 돼야 안 돼? 우자 자체가 이 축에 대해 대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함수가 이 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이네. y축은 선이야 선. 아 이건 선대칭. 아 이거 오랜만에 써서 이렇게 선대칭이고 얘는 점대칭이고. 그래서 다른 거 뭐 기함수를 외우지 말고 우자 하나만 기억을 해. 우자. 그럼 얘가 이렇게 직선에 대칭이 되니까 얘는 선대칭이고 y축 대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헷갈릴 일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됐니? 잘해야 되네 이거 되게 어려워.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이렇게 쭉 쓰셨죠? 왼쪽에. 자 이제 오른쪽에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함수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썼니 혹시? 그럼 바보는 없겠지? 이렇게 썼지? 네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자 우함수 보시면 자 y는 fx를 y축 대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도형의 이동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식은 도형의 이동을 이용한 접근이에요. 도형의 이동을 이용한 접근. 그럼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뭘 넣지 우리가? x 대신 뭘 넣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잖아. y축 대칭을 시키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 다 알아볼라. 알죠? 이 룰도 좀 뺄게. 이거 룰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면 돼. 이해하니 못하니? 이해하지? 그러면 얘랑 같아야 y축에 대해 대칭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얘랑 같아야 이미 얘는 y축에 대해 대칭이 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y축에 대칭이 되는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돼버려요. 이게 도형의 이동의 접근 방법이야. 도형의 이동을 이용한 접근 방법. 준이 이해했니? 자 그러면 기함수 옆에다 뭐라고 써면 될까? y는 fx를 요번에 원점 대칭을 시켜봐야 되겠지? 그지? 그럼 원점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여기 다 바꾼단 말이야. 그럼 이걸 조금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게 원점 대칭이 돼야만 한다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한다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우리가 원점 대칭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fx랑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가 다 서로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이 식을 조금만 정리하면 저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를 절로 곱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우함수와 기함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런 얘기야. 자, 요 유도 과정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좀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식을 빨리 외웠으면 좋겠어요.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당구장 표시를 하나 그 밑에다 바로 하세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 이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배운 건 이거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함수식을 감춰놨어요. 그냥 뭐 fx 정도로만 줬어. 뭐 또 gx 정도로만 줬어. 그럼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때 판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함수나 기함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함수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을 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 f의 마이너스 x랑 fx가 같다면 그냥 우함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f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가 같다면 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3번이 있어 얘는. 이것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아닐 수 있거든 충분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함수들은 우함수가 아니야. 기함수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무조건 우함수다. 아니면 기함수다. 이런 거 아니야, 얘들아. 명제처럼 그거 아니야. 우함수, 기함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함수 중에 특별한 애들이야. 우함수, 기함수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걔네들을 합쳤을 때 모든 삼각형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합쳐봤자 함수 된다? No. 우함수, 기함수가 아닌 함수가 훨씬 많다.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3x는 우함수니 기함수니? 얘가 우함수지, x제곱이. 3x 기함수지. 우함수랑 기함수를 더했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쌤, 마이너스 x 한번 넣으면 안 돼요? 오,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그러니? 그러면 x제곱 빼기 3x가 나오네? 그래. 그러면 여기가 얘랑 같니? 아니요, 같질 않은데.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요? 그럼 다르네? 우함수는 아니네.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얘랑 같지 않으니까 우함수는 아닌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볼래? 곱했어요, 선생님. 그럼 같니? 아니요, x제곱 달라지는데. 그럼 기함수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함수, 기함수를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2번까지 잘 적으셨니? 밑에 칸 많이 남아있지 아직?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정리해봤고요. 자, 뭐 여기서 끝내면은 뭐 이미 다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뭐.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자, 이제 응용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응용.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할 겁니다. 나눗셈은 안 할 거예요. 나눗셈은 안 할 거야. 재미없어. 자, 우함수 이제 앞으로 우라고 쓸게요. 우함수랑 우함수를 더했습니다. 그럼 뭐 나올까요? 이거는 우함수가 나오겠죠. 자, 앞으로 머릿속에서 계산하기 힘들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우함수는 그냥 x제곱을 떠올려. 그냥 우함수 하면 x제곱을 떠올려. 상수함수는 좀 빼. 상수함수 빼고 우함수 하면 x제곱을 떠올려. 그럼 얘도 x제곱이지. 그럼 더해봐. 몇 x제곱이 돼? 2x제곱이 되지? 그러면 2x제곱은 우함수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함수 빼기 우함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함수 빼기 우함수. 그것도 역시 우함수. 오케이. 자,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역시 기함수고요. 빼도 기함수입니다. 쌤, 기함수는 어떤 함수를 대표로 쓸까요? x를 쓰시면 돼요. x 더하기 x 하면 2x잖아요. 그죠? x 빼기 x 하면 조심해야 되네요. x 빼기 x 하면 기함수가 됩니까? 우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함수 빼기 기함수의 일반적으로 식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지면 우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빼기는 잠깐 빼주셔야 돼요. 빼주셔야 되고 이 경우는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0이 되는 경우는 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똑같은 식을 딱 빼버렸어요. 그러면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0은 상수함수란 말이야. 그럼 0이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얘는 우함수란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위에서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지. 어차피 우함수에서 우함수 뺐을 때는 우함수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함수에서는 덧셈 뺄셈 상관없는데 기함수에서 저걸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뺄셈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더하기 빼기 했고요. 곱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곱하기. 자, 곱하기로 곱하기 가기 전에 자, 요것도 적어 놓을게요. 그냥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함수 빼기 기함수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리 바꿔도 똑같습니다. 기함수랑 우함수 더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네모에다가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곱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말고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있는데 그건 얘는 똑같을 거예요. 안 적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나오겠네요. 자, 1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가 될지,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지. 아까 힌트 드렸죠?
우함수를 대표하는 함수식은 x제곱이다. 기함수를 대표하는 함수식은 x다. 걔네들을 직접 넣어서 확인해 봐도 괜찮다. 네, 준영이가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제는 나를 두 눈으로 쳐다보니 이제 눈을 네 개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이 네 개가 됐어요. 준영아, 얘 뭐 되니? 굿. 얘는 뭐가 됩니까? 5 곱하기 기는? 오, 좋습니다. 얘는요? 하나만 잘 찍어봐.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여기다 x제곱 써주시면 돼요. 그럼 x제곱, x제곱, x 4제곱 됐잖아. 우함수 맞냐? x제곱 써주시고 x 써주시면 x의 세제곱이니까 기함수 맞네요. x 써주시면 x제곱이니까 우함수 되겠죠. 됐습니까? 얘를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얘를 좀 써주겠지만 나중에는 얘가 없어도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빨리빨리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까지 해봤고요. 자 나눗셈은 안 할게요. 나눗셈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 왜냐하면 이제 분수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분수식이 나왔을 때 또 이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는 나눗셈은 제외하겠습니다. 쌤 근데 만약에 나눗셈을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돼요. 우함수 대신 뭐 넣어보시면 돼요? x제곱. 기함수 대신에 x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3번이 응용이었고요. 자 4번은 합성입니다. 합성.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괜찮은데요. 합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g를 합성을 해볼게요. f의 g를 합성해볼게요. 이때 f의 함수와 g의 함수를 기 네 번을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번을 합성해보도록 합시다. 쌤, 얘는 우기, 기우 두 개 다 하나요? 그럼요.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안쪽에 기가 있고 바깥쪽에 우가 있을 때랑 안쪽에 우가 있고 바깥쪽에 기가 있을 때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조사를 해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쌤, 뭐 그냥 x제곱이랑 x 적당히 쑤셔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첫 페이지에는 요거까지 적으시면 돼요. 합성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뒷 페이지에 이제 대칭함수 중에서 특이한 거랑 기계함수 적어볼게요. 자, 해리가 열심히 했네요. 네, 해리 첫 번째. 합성된 함수는 무엇입니까? 아직 안. 죄송합니다. 해리가 아니었네. 열심히 쓰던데? 주아가 좀 도와줄래? 첫 번째 거. 우. 두 번째 거. 우. 세 번째 거. 우. 네 번째 거. 네, 정답입니다. 와, 박수. 와, 한 번에 맞추네. 와우. 와우. 얘들이 초등학교 때 성적표에 우수 이랬어. 우수우비양가. 네 초등학교 때 뭐로 나왔냐? 수우비양가 아니었지? 니네 ABC였지. 근데 시험 같은 거 안 봤어. 초등학교 때 아예 안 봤나 시험 같은 거? 그런 거 없었냐? 저희 수우비양가 맞지? 그 아직도 쓰는 데가 있지. 수우비양가, 수우비양가. 쌤은 다 수수수수수수. 우수수수수. 합성 이렇게 돼. 자, 증명 이렇게 하면 돼. 하나만 증명해줄게. 하나만. 얘가 그냥 우함수니까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도 x제곱 생각을 해. 그럼 fx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gx도 그냥 x 4제곱을 하지 뭐. 이렇게 할게. 그냥 4제곱을 할게. 그러면 f의 gx잖아. 그러면 f라는 함수에 g를 넣는 거니까 f의 gx는 gx를 여기 x 자리에 넣으면 돼. 이렇게. 그럼 여기 x에 4제곱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 지수법칙 배웠니? 지수법칙 배웠니? 이거 4, 2, 8 해서 곱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곱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차수가 짝수고 차수가 짝수니까 짝수끼리 곱하니까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짝수랑 홀수 차수를 곱할 거 아닐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짝수랑 홀수랑 곱하면 또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무함수가. 홀수 짝수를 곱하겠죠. 거꾸로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짝수. 얘네들은 홀수를 곱하는 느낌이니까 홀수. 그래서 얘만 기함수입니다. 자, 빨리 암기하세요. 여기까지. 자, 30초 1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을 다 암기를 해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암기를 안 하고 풀 수도 있어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지민아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안 외워도 되긴 해. 사실 우리 암기해버리자. 그냥.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암기해버리고 앞으로 안 넘어오기. 마주. 앞으로 안 넘어오기. 앞으로 안 넘어오고 풀기. 어? 대답이 없어 이거. 오케이? 자 1분 드립니다. 빨리 풀어보시고 저기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 갑니다 이제. 자 준비가 되신 분들은 1번을 푸시면 됩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다시 앞으로 안 돌아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앞으로 돌아오면 안 돼. 이준영 넘어갔어. 이거 다 보여 여기서. 앞으로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앞으로 돌아오면 안 돼, 지민아. 앞으로 안 돌아오고 4번까지 일단 네 문제를 앞으로 돌아오면 안 돼. 앞으로 돌아오면 안 돼. 앞으로 돌아오면 안 돼. 좋아. 앞으로 돌아오면 안 돼, 혜리. 다 넘어갔어. 자, 1번 푸세요.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 이퀄 fx이면 fx 뭐야? 왜 가르쳐줘? 씨. 오씨.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이면 fx를 기하함수라고 합니다. 다음 중 기하함수를 찾아봅시다. 기하함수 홀수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홀수 차수. 자 1번 아님, 2번 아님, 4번 아님, 5번 아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성립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한다. 그렇지. 자 밑줄 gh 모두 기함수입니다. gh 모두 기함수 밑줄 그셨습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기억 기랑 곱했습니다. 그때 기함수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앞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 돌아갈 수 없어요. 기 곱하기 기는 우죠. 우.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니은 갑니다.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 뭐가 되죠? 기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동그라미로. 자, 이건 뭐야? 이거 합성이잖아. 그럼 기기. 다행히 선생님 칠판에 적어놓은 게 아직 남아있네요. 기함수.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4번을 먼저 가겠습니다. 4번 시작. 4번 도전. 2번이랑 거의 똑같죠? 맞는 게 총 몇 개인지 맞춰보시고요. 답을 손가락으로 쌤한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4번. 혜리야 4번 먼저. 4번. 땡. 앞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저도 헛주? 미음 다시 해도 미음 틀렸을 것 같은데? D가 틀렸나? 4번 손가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똑바로 안 읽어줘? 전체가 6개인데. 답 손가락 자신 있는 사람 손가락. 앞으로 못 넘겨요? 앞으로 못 넘겨. 다시 4번 하신 거죠? 4번? 네, 다시. 네, 맞습니다. 혜리 잘하셨습니다. 다시 4번 보기가 5개야 6개 아니야 5개야. 4번 맞은 친구는 뒤로 넘겨서 5번 해보시면 돼요. 5번 3번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4번 다음에 5번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해줘 앞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5번 하시면 돼요. 네, 정답. 몇 번? 뭐뭐뭐. 정답. 5번 하세요, 지민이. 5번 답 손가락. 오케이. 굿. 4번 손가락. 뭐뭐뭐. 기억이랑
뭘 실수했어? 미음. 미음? 미음 헷갈렸어? 오케이. 5번 손가락. 네, 정답. 네, 정답. 오 번 손가락. 아니에요. 다시. 6번에 디귿 나오잖아요. 디귿은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눗셈을 하게 되면 우함수도 될 수 있고 기함수도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나눗셈을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6번 손가락. 오 번 손가락. 주은이 5번. 5번 손가락. 5번. 5번 맞았습니다. 6번 하세요. 너 6번 한 거야? 아 5번 아까 이거 한 거였고? 6번 땡. 다시. 그게 맞아요. 6번에 그거?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7번 하시면 돼요. 8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8번까지만 푸세요 여러분들. 8번까지만. 우함수 기함수가 써있는 게 11번까지예요. 우함수 기함수가 11번까지. 근데 10번 좀 특이하고 8번 특이하고 3번 좀 특이합니다. 그 세 문제 빼놓고는 계속 하시면 돼요. 5번 손가락 마주고. 네 정답. 5번에 1번은 5번 잘 들으세요. 5번에 1번은 3x는 기함수고 1은 우함수예요. 그 기함수랑 우함수랑 더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1번이 x예요. 좋아 콜? 5번. 왜 안 들어? 널 위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해주는데 뚱뚱한데 주아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정말 창피할까봐 내가 그냥 5번에 1번을 얘기하면 딱 들어야지 뚱뚱아. 5번에 1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3x는 무슨 함수야? 1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기함수, 우함수 더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이 x야. 콜? 그러면 1번이 답이야. 1번이 x인 하나밖에 없어. 3번은 왜? 기함수가 아니라니까 1번이.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순서대로 쓰라고. 근데 세 번째는 왜 기함수? 기함수랑 기함수를 뺐잖아. 근데 0이 되니 0은 안 되니. 기함수랑 기함수를 빼면은 기함수가 된다고 그랬지. 근데 어떤 상황만 딱 우함수인 거야. 완전히 없어져서 0이 되는 상황만 우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아 그것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 7번 다 손가락. 뭐야 값? 아 3개니까 다시. 땡. 1번 5번은 맞아요. 3번은 나 기함수잖아. 이거 곱하기랑 합성이랑 헷갈리면 안 돼. 이게 헷갈려 곱하기랑 합성이랑. 4번 맞습니다. 네. 7번. 네 맞습니다. 8번도 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11번까지 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랑 첫 번째 주제 한 거는 11번까지 우함수 기함수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았고요. 네 맞았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다른 거 먼저 하셔도 돼요. 우리 이거 먼저 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리포트 맞았어요. 이유는 틀려. 숫자 곱해져 있는 거야. 틀려. 아니야. 1번 5번 맞았는데 다시 해봐. 2번이랑 3번이랑 4번. 벌써 끝났어? 좀 심해. N 틀렸어요. N 다시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4번. 넘겨서 이걸 먼저 하십시오. 90, 11. 8번이 좀 더 어렵고요. 90, 11이 계속 똑같습니다. x랑 x제곱 적절히 사용해. 그렇지 맞았어. x랑 x제곱. 땡. 이거 두 개 맞았어요. 1, 5번 맞았어요. 정답. 기다리세요. 같이 하고 있어.
정답. 잘했어요. 오, 잘 들어가네. 재밌지? 쉽지? 앞으로 못 돌아가. x도 함수야. x는 몇차 함수야? 그러면 x 곱하기 gx를 곱하기로 보는 거야, 이걸로 보. x는 기함수란 말이야. 이거를 볼 때 얘를 기함수로 보고, 얘가 기함수면 기기 곱해져 있는 거고, 얘가 우함수 기우가 곱해져 있는 거야. x, gx를 그냥 하나의 함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두 개의 함수 곱하기로 봐야 되는 거야. 볼 줄 알겠어? 한번 해야 돼요? 몇 번? 9번. 홍꾸라. 오케이. 잘했어. 11번까지 보시면 되고요. 쌤이 잠시 후에 10번하고 8번 하고 3번을 풀어드릴 건데 준비된 친구들 다시 더 풀어보세요. 몇 번이요? 11번. 11번이요. 뭐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 이제 살아났네. 목소리 살아났어. 또? 몇 번? 10번 몰라요. 어? 모르겠어. 10번? 모르겠어? 오. 모를 수 있지. 자, 잘들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8번을 먼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8번은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빨간색 밑줄은 그렇죠. 처음에 나오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쓴다? 기함수라고 쓴다. 뭐라고 쓴다? 원점 대칭이라고 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잘라져 있지만 그 잘라진 부분을 원점 대칭의 조건을 가지고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을 채우세요. 원점 대칭이 되게. 원점 대칭이 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었던 이 하얀색 부분이 원점 대칭되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릴 필요도 없어요. 4까지만 그리면 돼요. 4까지만. 그러면 이 흰색 부분에 원점 대칭 함수를 여기 왼쪽에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한번 가볼까요? 좌표?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었습니까? 2,1이었죠. 그럼 2,1을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 좌표로 하니까 쉽네. 그럼 유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3,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딜 찍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3, 2를 찍어주면 되는 거죠. 아, 그 뜻이구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몇 콤마 몇이야? 4,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0. 그래서 여기 찍어주시면 되죠. 다 그렸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최대값이 2입니다. 얘가 바로 m이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1. 그죠? 1이 바로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은 2고 n은 1이어서 답은 3인 거예요. 됐나요? 뭘 이용했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10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는데 f의 마이너스 x가 fx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우라는 거 알고 있고요. y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런 대칭성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건 그냥 함수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1과 0, 1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f가 마이너스 1을 보내주는 게 있을 거고 f에 0이 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f에 1이 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f의 마이너스 1과 f1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f의 마이너스 1과 f1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과 f1이 같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가고 1이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f의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로 갈 수도 있어요.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1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를 거쳐간 값이죠. 그러니까는 f의 마이너스 1은요 요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 이 세 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 개 다 갈 수는 없죠. 함수니까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결정할 수 있잖아요. f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갈 수도 있고요. f의 마이너스 1이 0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은 1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f의 1은 얘랑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가야만 합니다. 간다? 된다.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f의 1도 마이너스 1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됐죠? 그럼 함수니까 f0을 어디로 보낼까요? f0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든지 0으로 가든지 1로 가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1번의 경우의 함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1번의 경우의 함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1번의 경우의 함수 모양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요. 1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0은 자유로워요. 하나, 둘, 세 개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때 함수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렇죠? 세 가지가 나온다. 콜?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f의 1은 0으로 가야만 해요. 이어야 한다. 같은 말이야. 이걸로 간다. 이거여야만 한다. 그럼 f0은요? 자유로워요. 그럼 여기도 몇 가지일까요?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세 가지. 합쳐서 총 9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번에 풀이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3번은 좀 쉬워요. 3번은 자, 3차 함수죠. 밑줄 그시고 y는 ax죠. 밑줄 그시고 기라고 쓰시면 돼요. 기. 그 다음에 원점 대칭.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찾아라고 그랬거든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의 대칭인 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은 맞는 얘기죠. 원점 대칭이죠. 자, 3번 a가 양수면요. 이게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나와요. 실제 함수는 이거 한번 그려놓으세요, 여러분들. a가 양수면 이 그림입니다. 요게 x의 세제곱이에요. 한번 그려놓으세요. 처음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냥 x의 세제곱, 요거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두세요. 요거 하나 그려놓으시면은 x의 3차식 요게 x랑 비슷하구나. 곡선일 뿐이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왼쪽 아래를 향하는 그런 그림이구나.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절대값 a가 크면은 y축 가까워져요. 더 가팔라져요. 이게.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팔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면 감소 맞죠? 음수면 감소, 양수면 증가.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단락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없으시면 맨 앞으로 다시 카운트백. 40분 수업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가 됐네요. 문제까지 다 풀다 보니까. 자, 이제 대칭 함수는 하나 남았어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 헷갈립니다, 이제. 자,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자, x는 a 대칭 함수와 요거 대칭 함수와 주기 함수.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오늘 완벽하게 외워갑시다. x는 a 대칭 함수랑 주기 함수. 오늘 완벽하게 다 하고 가는 거야. 일단 형태가 너무 비슷해요. 형태가 정말 너무 비슷합니다. 자, 하나 이제 여러분들 비교로 하나 적어 놓을게요. 비교로 하나 적어 놓을게요. x는 a 대칭 함수는요. f의 a 플러스 x, f의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거예요. 요 밑에다 바로 쓰세요. 요 밑에다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주기함수. 주기함수는요. f의 x 더하기 a는 f의 x 마이너스 a예요. 어머나?
이거 수학적 그런 어떤 센스가 없는 친구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x는 그 함수의 정의역을 지칭하고요. a는 상수를 지칭합니다. x는 정의역이고요. a는 상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학습을 하시면 이것과 이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모양 보십시오.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a 더하기 x, a 빼기 x. x 더하기 a, x 빼기 a. 근데 이거는 주기함수고 이거는 x는 a 대칭 함수랍니다. 자, 하나씩 가봅시다. 자, 요 식은 일단 요 식은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x 대신 a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식이에요. a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식입니다. 또는 a 더하기 x를 넣어도 괜찮아요. 이걸 넣던 이걸 넣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조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왜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 자체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봐. 자, 잘 보셔야 돼. 헷갈려요. 자, 여기 x는 a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x는 a예요. 얘가 x는 a. 자, 그래 한번 그려보세요. 멋지게. 요 직선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접었을 때 대칭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축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한 점,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죠? 요 거리 있지 않습니까? 요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까지의 거리가 x는 a 대칭이라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죠? x는 a 대칭이 저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쟤랑 같을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에서 일정한 부분을 오른쪽으로 간 곳. x만큼 오른쪽 갔어요, 얘가. 얘는 a에서 왼쪽으로 일정 부분을 갔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야 돼. 얘가 플러스 x만큼 갔으면 얘는 마이너스 x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 간격은 얼마로 갔다는 얘기죠? x로 갔다는 얘기, 간격이 x로 이렇게. 그 x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어떤 간격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x는 a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 값을 넣었을 때 이 함수 값하고 이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어떻습니까? 같겠죠. 같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x는 a의 대칭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y 값이 똑같잖아. 여기 요 값을 우리가 요 값을 요걸로 부를 거 아니야. 얘라고 부를 거 아니야. a 더하기 x를 함수에 넣은가. 요 값을 뭐라고 그럴까? 요 값을 요걸로 얘기할 거 아니야. a 빼기 x를 함수에 넣은가. 근데 걔네도 같아. 그러면 x는 a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혹시 몰라서 또 다른 설명 하나 또 할게요.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자, 이거는 쌤이 교육과정이 아닌데 쌤이 한번 잠깐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 달입니다. 아니다, 7월달 말쯤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x 자리에 그냥 뭐를 넣는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x 대신에 2a 빼기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해드렸어요. 도용이도 하면서. 그러면 y는 f에 2a 빼기 x가 들어가는 겁니다. x는 a 대칭이라고 하면은 x 자리에다가 2a 빼기 x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칭된 식이나 원래 식이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원래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이 원래 먼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왔죠. 그 식에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x 대신에 a 플러스 x를 넣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다가 x 대신에 넣어봐요. a 더하기 x를 넣어봐요. 여기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x를 넣어봐요. 또는 뭐 a 빼기 x를 넣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은 뭐가 돼요? a 빼기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fa 더하기 x는 fa-x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좀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쉽게는 하고 있지만 이 쉬운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 그지? x는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식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잘 됐죠? 오늘 잘 이용하셔서 이걸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요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내가 박스 한번 칠까요? 중요합니다. 역시 암기입니다. 얘는 뭐라고? 대칭식이라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기함수거든요. 요거 주기함수는 선생님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요거 금방 끝납니다. 주기함수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지 않아요? F의 1이랑 F의 4랑 F의 7이랑 이런 게 다 같아요. 그럼 주기 얼마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주기 3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주기 3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식을 1을 x라고 보세요. 1을 x로. 그럼 얘는 f의 x고요. 얘는 f의 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f의 x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때 이 x의 부호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잘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주기함수는 이 x의 그 정의역은 값은 다 똑같고 뒤에 붙어있는 숫자의 부호가 다른 거예요. 뒤에 붙어있는 숫자의 부호가 다르면 주기함수고요.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아니라 변수의 부호가 다르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주기함수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많아요 이제. 이렇게 써 있으면은 주기를 대충 얼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기를 a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주기가 마이너스 a인가요? 주기의 정확한 정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는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 물론 이제 최소 길이까지 적어주면 훨씬 좋고요. 길이,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길이라고 그랬어? 위치라고 그랬어? 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는 음수가 나오질 않아요. 좌표라고 그래서 길이라고 그랬어. 길이, 넓이, 부피는 무조건 양수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오더라도 주기는 얘는 틀렸고 주기는 a인 거야. a가 양수라면. 알겠니? 그럼 이제 이렇게 써주자. 확실하게 이해되려면 자, 이렇게 써주자. 이건 어떠니? 괜찮니 얘들아? 깔끔하니? 여기 훨씬 더 낫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깔끔하다. 됐니? 그럼 선생님, 요거는 그럼 주기가 a인가요? 아니지. 자, 여기 이제 여기 끌어올게. 요즘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바로 쓸게. 이것도 역시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넣어주는 거야 x 대신에. 그래서 x 대신에 또 역시 x 더하기 x 빼기 a를 대입해 보는 거야. x 대신 막 넣어보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좌변이 x 빼기 a 더하기 a니까 얘는 x만 남아. 얘는 f에 x 빼기 2a가 남는 거야. 그래서 주기는 얘들아 얼마? 절대값 마이너스 2a가 돼서 주기는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야. a라고 하면 안 돼. 2a라고 해야 돼. a가 양수면 2a고 음수면 마이너스 2a가 돼. 요렇게 바꿔주는 훈련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충분히.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실력자. 주기함수를 이해한 거야. 대칭함수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하나 더 팁을 알려줄게. 헷갈리니까 괄호 안에
괄호 안에 식을 더했을 때 숫자가 나오면 대칭함수야. 아시겠죠? 괄호 안에 두 개의 식을 더했을 때 숫자가 나오면 대칭함수고 숫자가 안 나오면 대칭함수가 아니야. 그럼 주기함수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저게 팁이야.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곧 대칭이야. 여기까지 적어놔. 팁도 적어놔. 네가 나중에 다 물어보더라고. 쌤 제가 어제는 어떻게 구별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어려워요. 안 해오죠. 어떻게 해요? 그럼 더 해봐야지 자식아. 숫자가 나오니? 그러면 그냥 x는 a 대칭이야. 숫자가 안 나오니? 그러면 주기함수야. 이렇게 이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팁. 자, 가자. A에다가 0 넣어봐 얘들아. 얘들아 A에다 0 넣어봐. 뭐야? 우함수지. A에다 0 넣어봐. 뭐가 돼? 우함수잖아. 우함수. 우함수는 뭐라고 그랬어?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대칭.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파악해도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도 파악해도 돼. 자, 그럼 이제 대칭함수 주기함수 끝났다. 됐니? 아, 어렵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가자. 12번. 12번.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f의 x 더하기 2는 fx. 밑줄 쫙. 주기일까? 대칭일까? 두 개 더해봐. x 더하기 2랑 x랑 더해봐. 숫자가 안 나오네. 자, 밑줄. 주기. 그 다음에 2라고 쓰면 돼. 주기 2. 됐어? 세 번째 줄 밑줄 긋고 주기 2라고 썼어? 오케이. 그러면 F5라고 돼 있어. F5는 F3이랑 같겠지. 그 다음에 F1이랑 같겠지? 맞니? 그 답은 0이야. 1 넣어보면. 자, 그 다음에 정의역 되게 중요하니까 정의역도 밑줄 거나.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뭐라고 돼 있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5 대입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1 빼기 5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답에 있었어. 보기에 있었어. 그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왜? 정의역에 해당되는 숫자만 넣을 수 있는 거야. 주아 이해됐니? 자, 넘어갑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밑줄. f의 1 더하기 x는 f의 3 빼기 x. 주기야 대칭이야? 더해봐. 4니? 숫자니? 자, 대칭 써놔. 대칭. 자, 평균 구해봐. 두식 더해서 2로 나눠봐. 두식 더해서 이 평균 구할 줄 알지? 산술평균? 그치? 우리 산술기하 평균 할 때 열심히 했다. 산술평균. 1 더하기 x 더하기 3 빼기 x 하면 x 날라고 4니까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지? 자, 써놓으세요. x는 2 대칭. x는 2 대칭. 그렇게 되는 거야. 간단해? x는 2 대칭. 자, x는 2에 대한 대칭인데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5개를 갖는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x는 2란 말이야. x축이 대충 그리세요. x축. 실근이 5개래. 와, 재수없다. x는 2에서 얘가 대칭되는 그림이 그려질 건데 2개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어야만 해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빵 개 있으면 안 돼요. 왜? 오른쪽에 2개가 있으면 대칭성에 의해서 왼쪽에도 몇 개가 돼? 2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함수 있다고 쳐봐. 그냥 잘 모르겠어. x는 2 대칭이래. 그러면 이쪽에 근이 있으면 맞은편에도 반드시 근이 있다고. 이렇게 대칭이니까. 여기도 근이 있으면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이해했니?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에 2개 있으면 왼쪽에 2개 있으니까 짝수개로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근이. 근데 지금 몇 개래? 5개래. 그 말이 무슨 뜻이지? 그렇지. 축에도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캐리 금방 이해하네. 오, 똘똘이. 여기도 하나 있다는 얘기야. 함수 대충 그려보고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여기 대칭될 거. 얘는 여기 대칭될 거고.
얘는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개가 된다. 이해하십니까? 그 5개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 5개의 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합 물어봤죠. 대칭성. 대칭성. A, B, C, D, E라고 하면 얘가 X는 2라면 C는 자명한 2죠. A와 E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A와 E의 평균은 2겠죠. B와 C의 평균도 2겠죠. 따라서 A와 E의 합은 얼마? 4고요. B하고 죄송합니다. D죠. B의 D의 합도 4가 되고요. C는 2가 되니까 다 넣어주면 답은 10이다. 답은 5번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니? 못하셨니? 네, 하셨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자, 밑줄. 2차항의 개수 양수의 밑줄. 2차 함수인데 개수가 양수니까 적어 놓으세요. 아볼. 아래로 볼록이 줄임말입니다. 아볼. 그때 mx, y는 fx,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자, fx를 우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죠? f의 4 빼기 x는 fx 이렇게 나옵니까? f의 4 빼기 x는 fx 나와요?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4인가요? 숫자인가? 줄이 따라오나? 여기다 여러분들 밑줄 그시면 돼요.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해봐. 4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함수? 대칭 함수. 평균은 얼마? 이거 나누면 되니까 2. x는 2 대칭 여기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내가 몇 차 함수라고 했어? 2차 함수. 이게 어디 대칭이야? x는 2 대칭이야. 됐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f2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지. 답은 2번입니다. 좋아, 벌써 풀었니? 울지마. 똑바로 앉아. 이것들 1시간째 수업하고 있는데 맨날 학교에서 50분 수업하고 45분 수업하는데 딱 그 시간에 맞춰져 있어. 그만 힘내. 다 끝났어 이제. 5문제 남아서 쌤이 다 풀어주기 낫지 않아? 못 끌릴 때 뭘 풀어. 같이 해 그냥. 요새 끌릴 때 또 정신 못 차리잖아 또. 15번 쉽습니다. 주기가 5래요. 주기의 5의 밑줄. 그럼 F의 2006과 똑같은 거는 5씩 빼가면 돼. 5씩 5 언제 빼니? 5의 배수 빼버리자. 2005의 배수지. 그렇지. 그럼 F의 2006은 F의 1이랑 같은 거야. F6이랑 같은 거고 F1이랑 같은 겁니다. 답은 1번. 됐니 안 됐니? 이제 너희들 믿어봐. 18번 빼고 다 푸시면 돼요. 시작. 18번 빼고 다 푸시면 돼. 그거 쉽게 다 풀면. 18번 빼고 다 푸시면 됩니다. 18번 아직 설명 안 했거든요. 앞으로 5분만 더 할게. 7시 10분에 딱 끝내자. 만 더 힘내. 16, 17, 19, 20 이렇게 4개 푸세요. 18번 풀지 마. 16, 17 숫자 막 넣어봐. 이제 16번은 섞었어. 우함수, 기함수에다가 주기함수까지 섞은 거야. 17번은 이제 뭐 대칭함수인지 주기함수인지 찾는 거고. 그다음 19번도 역시 똑같이 섞었어. 주기함수에다가 우함수, 기함수 섞었고. 오케이. 그래, 여기서 끝내자. 에휴, 여기서 끝내. 끝. 쉬어. 걷다가 나중에 그거 끌릴 때 해.